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산타가 정말 왔다 갔는지 아니면 올지 궁금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로 보면 마지막 금요일장이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올해입니다. 정말 나에게 선물이 될 종목이 무엇일까?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지금 시장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주실 이 시장의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신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또 그 종목의 수익률도 아주 탄력적입니다. 근데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아주 무한한 사랑과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배틀 종목의 수익률을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참가 라인업과 함께 또 수익률 집계 룰도 소개해 드릴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이 저희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룰 소개 이어서 가봐야겠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역시도 이 장중에 또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변경 가능하니까 이제는 노란톡방 입장 꼭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방송 시청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정말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역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종목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장중에 디테일한 전략을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료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겠죠.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양진혁 멘토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먼저 뜰 테마를 빠르게 선점을 해주셔서 길게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발빠른 대처,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게 된다면 QR코드가 발생합니다. 그 QR코드를 누르시면 링크가 형성되거든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참여하기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불금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아, 올해는 금요일이 마지막인가요?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야, 그렇군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미래를 예측하고요. 미래에 우리가 오를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기다리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투자를 하는 명승부사입니다. 미래에서 온 명승부사고요. 자, 이 시간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동안 주춤주춤했는데 결국은 급등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말씀드렸나. 로봇 아저씨. 과거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아저씨도 계셨지만 저는 로봇 산업과 함께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세상 그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친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그 귀염귀염한 친구 아시죠? 포비. 모르겠어요. 포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예. 귀염상이시니까. 네. 네. 수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 시장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좀 싫으신가 봐요. 아니, 시장 이야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시장을 워낙 매 눈으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사실 지수 자체는 좀 조용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글쎄요. 종목장은 벌써 이미 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수익이 뭐 많이 나고 있죠. 미국 증시는 뭐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최근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어요. 제가 한국 증시도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잘 안 갔죠. 근데 이제부터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래 성장주에 투자하자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시대에 이런 기업들, 어떤 특정한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좀 카카오나 이런 쪽 그리고 H&M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저는 로봇과 함께 그리고 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오니까 제약주 또한 뭐 반도체 사업 등이 오를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언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시장은 오르고 있다. 오르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제 오르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또 파헤쳐 봐야 될 텐데요. 어느 부분 또 캐치를 하셨을까요? 네, 지수도 오르고 있잖아요. 자, 최초의 주식시장, 선물시장이 생겨난 것이 네덜란드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었을까요? 네덜란드면 뭐 정말 몇백 년 전 아닐까요? 몇백 년 전, 이게 3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선물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과거에 그 당시에도 네덜란드에서 뭐 책을 썼대요. 책을 썼다는데 미래 장기로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앙드레 코스트 논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투자 심리학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워렌 버핏이 스승으로 삼고 있던 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역발상의 투자 속에서 존 템플턴 경은 그 시대에 이제 증시가 크게 좋지 못한데도 수익을 많이 냈던 분이시고요.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미리 선점해 놓고 장기로 이제 복리 수익을 얻어간 거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증시는 하락하는 시기보다 오르는 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움츠러들었어요. 자기 뭐 폐잔병인 것 같고 스스로를 너무 죄책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히려 최근에는 좋은 주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요. 뭐 삼성전자, 기아차, 하이닉스
엄청나게 팔아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중과 이제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발상에 투자를 했던 존 템플턴도 그렇고 일본의 우시다 곤자부로 그리고 혼마 이런 분들도 대중과 다른 투자를 했습니다. 대중과 반대되는 투자를 한다면요. 개인들이 팔고 있는 기아차나 뭐 하이닉스 대형주, 삼성전자 대형주가 저는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이나 뭐 기아, SK 이렇게 개인들은 팔고 있지만 메이저 네. 수급은 사들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신고가 부근까지 왔는데 신고가를 넘어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그거와 함께 개별주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제가 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저는 이제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랑톡방에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는 많은 종목을 하지 않았고 요 방송에서도 그랬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LS 머티리얼은 제가 쌈장에 편입을 못했어요. 글을 써놓고 있는 사이에 손이 느려서 다 써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엔터를 너무 마음 누르는데 찢어지는데요? 예, 호가가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매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걸 바꾸는데 또 올라가고. 아유. 하지만 그 노란톡방에서는 아이고. LS 머티리얼 오늘 금액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인증을 하고 계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인증하고 계십니다. 좀 자금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뭐 작은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좀 금액이 크신데 왜요? 작은 돈으로도 수익 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타 성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 더 많이 혼나봐야 돼요. 네, 더 많이 혼나봐야지 이제 많이 깨닫게 혼나고 됩니다. 오셔라. 부자일수록 단타를 적게 쳐요. 주도주를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금액이 좀 크신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만 저희 노란톡방에 여기 이렇게 밑에 링크 찍고 오시면요. 기아차 6%, 뭐 한올바이오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죠.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올라간다. 조만간 100% 이상의 수익이 날 겁니다. 요 중에 요 4개 종목 네 중에 개에서 100% 어느 이상. 종목을 가장 원픽으로 꼽으세요? 너무 고민되시나요? 원픽 투픽으로 뽑자면은 제가 투픽? 킹왕짱에 네. 두산 삼양? 로보틱스랑 네. 한올바이오가 이미 들어가 있는 킹왕짱에 종목이죠? 들어가 있죠. 네.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네, 네. 그 중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한올바이오 중에 이제 어떤 게 더 수익이 많이 날지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박빙이다. 근데 한올바이오는 어. 이게 신약 개발만 성공하면은 네. 1000% 이상 오를 수도 그래서 있는. 또 제약바이오가 탄력 받아가면 예, 무섭잖아요. 이건 그쵸? 신약 개발 완성돼서 예전에 한빛사이언스가 1000% 올랐어요. 1000%. 그때 뭐 내돈내산 해가지고 문자 보냈던 예. 종목이죠. 근데 그 전에 안 갔어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개인이 떨어지고 안 가고 떨어지고 안 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개인들하고 동반해서 오르려고 안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한올바이오도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오늘 산타 할아버지께서 착한 아이에게 한올바이오도 선물을 줬죠.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뭐 다음 주 저는 2주 이상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방송에서 좀 말하기 힘든 내용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는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새해가 왔을 때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갈 수 있을까 오늘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또 주도주를 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주도주 섹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르는 장이다. 이제 오르는 장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 회복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단단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영어로 생성이 되고요. 그 링크 터치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텐데, 또 재밌는 그림도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또 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장중에 막 튀어오르는 걸 사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분들을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하지 말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까먹는 수가 많이 생겨요. 손절하게 되고. 근데 그런 투자 전략이 맞을 때도 있지 않나요? 그건 잠깐이다. 그런 단기 매매로 네. 성공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요? 전 세계에 뭐 예를 들어 중기 장기 투자, 주식의 원리, 시세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해서 성공하셨던 분이 워렌 버핏이라면요. 단기 매매로 성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시 리버모어예요. 그분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자, 근데 그분의 마지막이 안 좋아요. 예. 오. 권총 자살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탑이었던 단기 트레이딩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너무 벌어졌죠. 극단적인데요. 자, 근데 오.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안고 그쪽으로 가는데 그걸로 성공하는 길이 보다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오늘 아주 쉬운 성공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1960년도에 미래는 이렇게 된다. 60년도에 그린 만화래요. 60년도. 60년도. 예, 60년도에 그린 만화인데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저는 2000년도에 이분은 60년도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2010년도 그거보다 훨씬 40년 늦게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고 떠들어서 전기차로 큰 수익을 봤던 사람이고요. 자,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도로, 달나라도 가고 이제 청소 따위는 제가 하죠. 로봇이 청소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데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성장주인 로봇 기업들의 주가는 폭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런 이유는요. 주식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투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항상 성장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왜 은행주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나머지 가치주들이 많이 못 오르는 것은요. 성장 산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 기업들을 저는 좀 뽑아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좀 가져가고 있던 첫 번째 종목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종목 이야기를 벌써 하실 건가요? 우리 네. 왜냐면 다른 얘기 할까요? 이거 왜냐면 질문. 섹터 주도주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자면 예.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이 섹터를 또 크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 그림도 좀 보니까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좀 너무 먼 얘기고 근데 네. 이제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간다니까 네. 뭐 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먼 얘기고. 그러니까 예, 먼 그렇죠. 얘기니까 어쨌든 멘토님은 일단 주도 섹터는 딱 당장 볼 수 있는 주도 섹터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딱 이렇게 2024년은 이 섹터로 준비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개인들이 투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벌어질 수 있는 저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유한양행이나 한올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뭐 대웅제약, 종군단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한국만 가진 문제 특이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한국의 고령화에 발맞춰서 무인,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제약주들 이런 쪽에 좀 연기금이나 메이저들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섹터 중에 가장 유망하게 본다고 또 원픽을 해주시면 뭘까요? 글쎄요, 저는 세 가지를 다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골고루 가져갈 그렇죠. 수 있다? 뭐 이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요? 네, 삼성전자 오. 이제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못 사잖아요. 저는 결국 9만 원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봇주 예를 들어 두산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성장성을 먹고 상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장성을 꿈꾸면서 꿈을 먹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예전에 워렌 버핏이나 가치 투자를 했던 1세대 분들도 이제는 2세대 분들은 가치 투자 2세대 분들은 성장주보다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쪽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콜라, 뭐 먹는 거, 뭐 특히 뭐 그런 것들하고 뭐 석유 산업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굴뚝 제조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미국도 보면은 성장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300년 전과 지금이나 3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튤립 파동처럼 뭔가 투기적인 것에 더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본능이 가지고 본능적으로 있어요. 뭔가. 그래서 그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대박을 안겨줄 수 있는 섹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2024년의 큰 그림까지 봐주셨는데 지금 멘토님이 보고 계시는 대형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반도체 크게 세 가지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섹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로봇 특히 또 계속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두산 로보틱스와 한올바이오로 또 엄청난 수익까지 쌓아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이번 주 제시 종목으로도 또 리뷰까지 해볼 예정이니까 더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상황실 연결해서 추가 내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운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시 종목 궁금하시지만 일단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특장점이죠.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장중에 디테일한 전략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 변경까지도 무료 노란톡방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1위, 월간 1위를 자랑했던 운수 대통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RS 오토메이션이 거의 10%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지만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이면서 매도 완료된 모습이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인공이었죠. 제가 욕심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십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 이주호 멘토님께서 선물로 현물을 두둑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ISC는 조금 오게 튀네요. 어제보다 손실률을 조금은 띄운 상황이지만 AD 테크놀로지 최근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드디어 2차 목표가를 터치한 모습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2%대 수익률을 자랑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SM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률 전 종목 모두 다 빨간불을 반짝반짝 뽐내고 있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진웅 멘토님이십니다. 역시나 신규 상장 종목 너무나도 잘 다뤄주셨네요. 이필에너지 8%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승부사 양진영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 너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미 며칠 전에 선점을 해주셨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마저도 깔끔하게 2차 목표가 터치하면서 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빨간불을 켜낸 것
에 더불어서 심지어 2차 목표가 모두 다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일 순위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순위는 공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는데 바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떤 분들이 1등을 했을까요? 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초와 주 후반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네요. 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1등을 굳건하게 차지를 해주셨습니다. 애착 종목이죠. 두산 로보틱스로 정말 큰 수익 내주면서 20% 전후의 커다란 수익을 선물로 안겨주셨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주호 멘토님께서 이 핫한 종목을 빠르게 선점을 해주셔서 어제까지만 해도 42% 넘는 수익을 든든하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두 분 다 모두 저는 산타 할아버지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둘 중에 한 분 딱 꼽으라면 어떤 분일까요?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공략 비법 또 사사치 모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또 설레는 새해도 맞이를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런 만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멘토님? 네, 그렇죠. 보니까 장난 아니신데요, 이번 주? 1위 하시고 계속 상위권에 계세요. 예, 근데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당연히 일일 줄 알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야, 대단하시네요. 쫓아올 이종혜 줄은 선생님도 많이 몰랐어요. 분발하셨죠.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 사실은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두산 로보틱스랑 테클라스 반도체인가? 갑자기 오늘 상장한? 최근에 상장했던 그리고 LS 머티리얼 세 종목이 지금 장에 주도주예요. LS 머티리얼. 근데 두산 로보틱스를 쓰고 당일날 LS 머티리얼을 톡방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자꾸 올라가서 또 가격을 수정하고 하다가 보니까 편입을 못해서 첫날 두 종목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뭐 그랬으면 확정인데 좀 간당간당한데 제가 볼 때는 1위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뇌리를 쓰십니다. 너무 압도적이라. 예. 그래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20% 훨씬 넘는 수익 지금 챙겨주신 걸로 이렇게만 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와 17% 넘게 또 담아주셨는데 이 친구 정말 히어로 종목입니다. 히어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 이렇게나 수익 많이 담아주셨는데도 어쨌든 2024년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섹터 주도 섹터 될 거다.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시세 더 가져갈 거라고 전망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아직 보면은 이제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은 더 길어야 돼요. 근데 룰상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38%까지 올랐고 노란 톡방의 분들도 이렇게 인증을 하고 계셨어요. 인증하고 계신 게 요게 그거고 또 제가 이거 외에 LS 머티리얼을 또 말씀을 드려서 뭐 1,000만 원대 이상 큰 뭐 수익을 엄청나게 보셨는데 저를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무조건 오른다. 이거 안 오르면 제가
뭐 하실 거예요? 물어준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물어주는 거 말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두산 로보틱스를 다음 주에도 저는 편입을 해야 돼요. 다시 0%로. 신규로 또 제시해 주실 또 종목인가요? 편입해야 되니까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룰이 뭐 한 달씩은 좀 들고 있는 거로 가야죠. 그래서 왜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를 오늘 좀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왜일까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산 기업은 두산 야구 어디 팬이세요? 예전에 야구 안 좋아하시죠? 아니 저는 LG LG 요? 라서. 저도 우리 아버님이 LG를 좋아하셨는데 네 아버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두산 기업이 두산 이 창업자분이 요 회사를 창업하시면서 한 말 한 말 쌓아 큰 산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또 네 이 주식하고 같아요. 이 주식이 이제 하루하루 수익률을 쌓아서 100% 200% 오를 것이 바로 이 두산이다. 또 복리의 마법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복리의 마법.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600%를 경험해 보면 늘 분만 알아요. 그러면 하루에 1%가 오르면요. 뭐 그냥 뭐 몇십 프로씩 오르는 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이고요. 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협동 로봇 분야는 고객사로 뭐 현대차, 기아차와 외국의 유수 기업들과 뭐 제휴를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4천억 정도의 실이익을 내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전기차에 한번 열풍이 불었었고 향후 이제 로봇이 그 바톤을 잡을 텐데요. 제2의 저는 에코프로다라고 요 두산 로보틱스를 생각하고 있었고 2주 안 갔죠? 2주 안 가고 빌빌 대다가 지난주도 편입했고 이번 주도 편입했는데 이제 출발을 했어요. 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 구간이 쉬는 구간이었고 이제 2차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은 1차보다 더 길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오른 만큼 더 올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요 회사가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 미국 골든키라는 기업과 합작으로 미국에서 이 로봇 카페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협동형 로봇 카페 A0509 요 기계가 앞으로 빠르게 무인 카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보시면 앞으로 미래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이제 현재죠, 조만간 올 기업들입니다. 저 두산에서 이미 입점 문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커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기계를 사용해서 지금 이 로봇 판매하러 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로펌을 하고 이제 방송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나요? 그렇다면 한 잔 마셔봐도 로봇이 되나요?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벌써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과거에 삼립식품을 좀 많이 추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삼립식품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때 이제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또 그 당시 파리바게트가 이 시장에서 체인저가 되면서 그 매출이 상당히 삼립식품이 늘어났었거든요. 이름도 SP 삼립으로 바꾸고 주가가 한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한 100%, 150% 정도 오른 거라고 봐지면요. 앞으로 오를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이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두산 로보틱스나 뭐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도 그렇고 얘가 로봇주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요즘 왜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몰리는 건지 사실 테마를 로봇주가 주도주인지 신규 상장주가 주도주인지 뭘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이미 이제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 안 오른 게 두산 로보틱스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년 전과 2년 전과 비교하면은 벌써 수백 프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DX도 엄청 올랐습니다. 뭐 한 몇백 프로 올랐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상장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오를 수가 없었겠죠. 이제 오르는 초입인 거고 차트를 보더라도 저는 뭐 좀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지난 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신규 상장주의 공모가를 이긴 주식은 간다. 근데 요즘에 포스코 DX라든지 포스코 DX가 아니라 저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요 회사는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고 또 신규 상장 반도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종목명이 자꾸 갑자기 테클라스 반도체였나? 뭐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테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저도 그걸 언급드려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신규 상장들 주들에 대한 수급들이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자체가 로봇주라는 성장성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는 키워드도 함께 가져가면서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4년에 주도 섹터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봐야죠. 이 종목으로도 또 탄력적으로 또 챙겨주셨네요. 6% 가까운 수익 담아주셨고 2차 목표가도 또 시원하게 터치를 해주셨네요. 반도체 섹터죠. 이 섹터도 요즘 뭐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부터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 회사는 제가 14,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첫날 20% 오르고 나서 14,000원에서부터 올해 2월입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 기업 사야 된다 하면서 저의 개인 저희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두 종목을 뽑았는데요. 35,000원까지 올랐어요. 1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좀 횡보 구간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수익을 낸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세 공정, 반도체가 이제 집적이 많이 되잖아요. 반도체를 집적을 할수록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어떤? 반도체가 이제 점점 나노 공정, 8나노, 4나노, 2나노로 가서 작아지잖아요.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이 수율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집적이 많이 될수록 전공정보다 후공정 뒤에 다시 뭐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마이크론이나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올해 이제 앞으로 2나노 시대가 오면은 요 기업들이 매출이 늘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재미를 저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시 뭐 34,000원을 넘기는 상승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잡아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업황의 흐름을 봤을 때 후공정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략도 세세하게 가져가야 될까?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참 중요한 지금 이 반도체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또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섹터 남았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봐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2024년 이 섹터들 주도 sek터 될 거다, 봐야 된다 해주셨는데 이미 선점을 또 다 하셨네요. 그래서 또 이번 주 계속 상위권 달리신 거 아니에요? 멘토님?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올바이오가 오늘 올랐죠, 오늘. 저는 이제 편입을 했는데 그동안 안 올랐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는 마음 졸이지 않는다? 이거 올라간다. 이거
100%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장중에 12% 올랐는데요. 제가 2차 목표가를 거기다 놨는지는 좀 몰랐네요. 하여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올라갔는데 제가 룰을 약간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저는 2차 목표가를 터치해도 홀딩하면은 종가 기준으로 되는 줄 알고 있던 거였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런 착오를 안 하고 이 룰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주식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네. 자, 저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면은 자가 면역 아시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요즘 질환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올바이오 파마가 국산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임상 1상을 미국의 이뮤노반트에 수출을 했어요. 이뮤노반트는 뭐 수출해서 임상 1상이 성공적이던 날 미국 나스닥에서 99%가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99%요? 네, 99%. 어머. 하루 만에 그냥 다음 날 시작하고 99% 올랐어요. 오. 걔는 미국은 이제 상한가, 하한가 개념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한올바이오는 오히려 점상 한 번 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오르다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듯이 요날 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점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서 횡보만 했습니다. 저는 이날 하락했던 요인을 일부러 저는 누른 것 같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리포트가 나와서 올랐다? 글쎄요. 뭐 리포트는 전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보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제가 3,000분에게 사비를 들여서 저 문자를 3번 보냈댔잖아요.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안 가고 막 밑으로 쳐내리고 하한가 2번 갔어요. 하한가 2번. 한미사이언스도 신약을 개발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산 신약은 이제 90년대부터 첫 1호가 나왔어요. 1990년도에 1호가 나왔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신약 개발보다 이제 다른 회사들이 만든 것을 주문 생산하는 것들을 위탁받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힘든데 한미사이언스랑 함께 이제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 블록버스터급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서 대폭등을 했는데요. 요 회사가 만일 그런 것이 성공한다면은 저는 돈 100만 원 묻어둔 분도 1년 뒤, 2년 뒤 모르죠. 1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뭐 그 몇백만 원 투자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차트가 보니까 주봉 차트를 제가 못 봐요. 지금 여기 차트를 안 켜고 설명을 드리는데 3주 조정하고 3주 올라가요. 3주 조정하고 3주 올라가는데 요번에 전고점을 넘기면요. 저는 요번일지 다음일지 저도 몰라요. 그거를. 요번일지 다음일지 저도 몰라. 문제는 이게 이번이 맞는지 다음번에 갈지. 저는 10만 원까지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향 추세는 계속 그려가면서 쉬어가는 조정 구간도 있지만 우상향 계속 가져간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의 소중한 돈을 또 묻어 놓으면 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한올 바이오 파마. 모른다 말했어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예. 모른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종목 리뷰를 해주셨는데 계속 강조해 주셨던 주도 섹터 속에 포함된 종목들로 또 이번 주 수익을 아주 든든하게 챙겨주셨다는 점 한 번 더 상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순서가 남았어요, 멘토님. 네. 다음 주에 거래일이 3거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아주 알짜배기 전략이 필요해요. 좀 3거래밖에 없는데 뭐 네.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을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두산로보를 보유하는 거를 권유해야 되는데요. 어쨌건 다음 주에 또 리셋이 돼서 수익을 다시 매수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보유자분들은 보유해가는 전략, 예. 또 보유하지 않고 신규로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분들 보유해야죠. 그분들도 신규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투자자분들이 못 하잖아요. 네. 고점이라 생각 들지 않을까요? 고점이라 생각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 카카오 초기에 6만 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 사야 돼요. 카카오 사셔야 돼요. 6만 원대. 아니 저렇게 오른 걸 사라고요 하면서 다 못 사셨어요. 네. 그 15만 원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두산 로봇이 그 카카오 6만 원대 모습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못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언제 사시느냐. 이 카카오도 보시면요. 6만 원대 못 샀던 분들이 15만 원까지 쫙 오르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개인들이 계속 사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5만 원, 6만 원대까지 네. 반의 반토가 나잖아요. 근데 오르는 시기에는 못 사신다는 거예요. 6만 원이나 됐으니까. 근데 6만 원이 되고 15만 원이 돼서 10만 원이 되면은 투자자분들이 오른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삽니다. 이거 초보자들이 가장 피해야 할 투자 방법이에요. 오, 그러면 예.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이고 고점이 아직 그렇죠. 안 왔기 때문에 아직도 살 때는 맞다. 예, 주도주가 한번 가면은 보통 한 2, 3년 갑니다. 3년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 뭐 올해 첫 해인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10,000원, 2만 원대 이 어떤 시절이 있어요. 또 에코프로 위험도 2만 원대였던 시절이 있어요. 100만 원 이상 올랐죠. 주식은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예요.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시고 코로나 때 들어오셔서 그냥 계좌를 묻어두시고 내 주식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주식도 있고요. 더 손실이 나게 되죠. 그 했던 행동과 반대의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올라서 수익 나는 주식을 가만히 계속 나 언젠가 내 본전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거꾸로 기다리면은 더 올라갑니다. 그 투자 방법 중에서 제가 주식을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러이러한 기업은 더 올라갈 주도주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판별해 드리는 거죠.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저의 노란톡방에 오셔서 금액 좀 크신 분들만 오시라 말씀드렸어요. 아직 왜 작은 소액도 투자하시는 소중하게 분들, 해주세요. 단타 많으시는 분들 더 혼나야 돼. 소액도 소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혼이 나봐야 더 혼이 나는 거예요. 정신을 아닙니다. 차려봐야 정신을 차린다.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그런 분들도 오셔도 좋은데 투자 성향을 좀 바꾸면요. 맞습니다. 성향이 왜냐하면 또 멘토님의 성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와달라라는 말씀을 그렇죠. 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성향을 영화 네.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동치성인가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그죠? 자, 다 기다리기 싫어요. 근데 한올바이오 파마 2주 기다렸어요. 근데 그거 다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근데 결국은 올라갈 주식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사두고 기다리는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또 멘토님의 성향 잘 따라가시면 이 시장의 주도주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